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재회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봐야 하는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남자랑 이별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돌아올 사람인가 돌아오지 않을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매기는 영상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에 한해서 각기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 즉 남자친구가 여러분과 이별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감정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랑 헤어져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이유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이성 제어라고 이야기를 붙일 거거든요.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내가 아직 너에 대한 감정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랑 헤어져야만 할 것 같아라는 이 이성 제어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돌아올 사람인지 돌아오지 않을 사람인지, 즉 붙잡힐 것인가 붙잡히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중요한 이유가 둘 사이에 있었냐 없었느냐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 4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이유가 되는 포인트들을 4가지로 다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모성애나 부성애가 여러분에게 들었느냐. 이 부성애가 들기 위해서는 최소 여러분들을 만난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2년 정도의 시간은 훌쩍 지나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말 애 같은 모습, 남들에겐 보여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조금은 이기적이고 아이처럼 구는 모습들, 혹은 남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여러분들의 깊숙한 내면에 있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남자친구에게 충분히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사랑했다면 이건 부성애를 어느 정도 느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 후회가 남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게 왜 그러냐면,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에겐 후회가 남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계에서 통용돼요.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내가 어차피 또 다시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반복될 거야 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결국 본인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다른 예를 들어보면, 본인이 일 때문에 너무 바쁘대. 근데 똑같이 일 때문에 바쁜데, 혹은 친구를 만나는데 게임을 하는데 핑계를 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가 그냥 여자친구를 방치하듯이 조금은 관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채 좀 더 나를 방치한 거죠. 근데 하지만 지난날 돌이켜보고 나니, 이별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과 다시 재회 따위를 해보고 싶어 라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유가 되는 건 여러분들에게 의존성이 컸던 경우예요. 이건 좀 더 개별적인 남자의 성격이나 기질에서부터 우리가 특징점을 꼽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여러분을 놓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명확한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의존성이 강했다라는 건 본인이 다른 여자에게는 만나서 기대지 못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여러분들의 매력, 혹은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난날 연애를 돌이켜봤을 때 이 남자친구가 오버하는 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존성이 컸더라면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잠깐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몸정이 들었던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너무나 간단 명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과 나 사이에 속궁합이 정말 잘 맞았고,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몸정이 들어있다면, 성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성이라는 것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강렬한 정이 들었다면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반대의 경우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돌아오지 않는 경우, 즉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고 감정을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첫 번째,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연애가 일처럼 느껴진 경우라면 이 경우는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건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마음속에 별표를 쭉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명 재회나 아니면 후회 속에 남아서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좀 더 이기적으로 굴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좀 더 그 사람에게 내가 기대를 했을 때도 좀 더 내가 받아준 게 아니라 해달라고 칭얼댄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 연애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그렇게 갈수록 마음속 짐이 쌓여져 간다면 그 관계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반복된 갈등 속에서 부담이 이미 커져버린 경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커플들이 싸우는 이유들은 각기 상황에 대한 것들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유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서로의 자존심을 부리는 문제가 있다던가 혹은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으면서 내가 이기니 네가 이기니 하면서 기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아니면 여사친과 관련된 문제 혹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왜 이해가 안 돼? 하면서 계속 싸우는 문제는 결국 똑같아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부담이 이미 커져버린 경우라면 그건 재회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연애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바꿔 말하면 서로가 얼마나 안 맞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연애의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너무 많이 싸웠고 그 안에서 너무 많이 지쳤고 정말 이미 해볼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더라면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만약 여러분들이 인스타부터 카톡, 전화까지 모두 다 차단당했다면 그건 단 하나라도 차단이 풀리기 전까지는 재회 가능성이 빵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차단을 당했다는 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걸 들을 필요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재회를 원한다면 차단이 하나라도 풀릴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뭐 돌아오지 않는 경우, 돌아오는 경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 좀 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별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라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유와 핑계가 많아서 자꾸만 그 사람이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갖다 붙인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와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계속 이렇게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확실한데 그럼 정말 우리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걸까? 딱 이 순간 첫 번째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려 쿨하게 보내줘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데려 놔주는 게 어쩌면 내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자기 부정과 자기 의심을 하면서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댓글에서 시청자분이 말씀해주신 내용인데 전 애인이랑 연락하는 중입니다. 유신님, 다시 만나자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친구는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이 상황이 너무 아쉽다 하면서 저에게 되게 애매모호한 말을 던집니다. 너 같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점점점. 자, 이 경우 그 사람이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고들어야 돼요. 그 사람은 왜 모를까? 분명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라는 것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만나고는 싶어. 근데 하지만 다시 만나기에는 걸리는, 캥기는 그 이유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 이유를 해결하는 것보다 가장 빠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희소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제외업체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뭐 고프레임 전략이라는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얘기해선 안 돼요. 그 남자 스스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낮은 자세에서 내가 구걸을 하고 애원을 하듯이 그 사람에게 붙잡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드는 그 불안감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그냥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 아직 생각 중이야? 그럼 좀 더 생각을 해봐. 근데 나도 솔직히 너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점점점. 이런 아쉬움의 여지를 되려 남겨주면서 조금은 거리를 벌려두는 게 관계의 본질이 나와요. 관계라는 건 멀어지고자 하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자 하면 멀어져요.